네, 안녕하십니까. 소록스 이덕규입니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뭐뭐 할 때는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접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부분이 의사결정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 이번 챕터에서는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케이스 구조와 이벤트 구조를 배워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 구조는 흔히들 텍스트 코드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if문과 스위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PPT는 케이스 구조라고 해서 케이스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케이스 구조는 텍스트 언어에서 if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일 때는 어떤 동작을 하고 else if, 거짓일 때는 어떤 동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구조에는 참과 거짓 값으로 값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넷뷰를 실행해 주시고요. 지금 PPT 화면에 나온 것처럼 케이스 구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케이스 구조는 저희가 이전 챕터에서 루프를 꺼냈을 때처럼 구조 탭에서 꺼내실 수 있고요.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를 꺼내겠습니다. 케이스 구조 하나를 꺼내면 지금 PPT 화면처럼 똑같이 그림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자 라벨이라고 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선택자라 해서 참 조건이 선택될 거냐 거짓 조건이 선택될 거냐를 선택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while loop나 for loop처럼 틀을 가리키는 서브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그럼 이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구조 쪽에 while loop를 한번 만들어 줄 거고요. while loop를 바깥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터미널에 컨트롤을 생성해서 정지 버튼을 누르면 while loop가 멈추게끔 하는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케이스에는 참상수가, 거짓 케이스에는 거짓상수가 나오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불리언 인디게이터에 사각 LED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사각 LED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참상수를 이 Y쪽에 연결해 주시고요. 거짓상수를 Y쪽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리언 컨트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불리언 컨트롤을 만들 건데 확인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확인 버튼을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케이스 선택자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while loop에서 정지 버튼이 클릭될 때까지 계속 돌 거고요. 이제 이 케이스, 그러니까 while loop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될 건데, 지금 확인 버튼이 안 눌렸다라고 하는 거는 false 값이 케이스 선택자에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false, 거짓에 대한 케이스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돼서 y 값에는 f 값이 뜰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라는 거는 참, true 값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는 참으로 변경이 되고 참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하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 건데, 확인 버튼을 꺼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기계적 동작의 네치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치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변경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얘가 놓을 때 네치이기 때문에 한번 단일 시퀀스 딱 임펄스 한 번만 t 값을 대고 다시 바로 f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기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스위치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저희 기계적 동작은 챕터 2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우측 클릭하시고 기계적 동작에 놓을 때 스위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놓을 때 스위치.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짓 버튼이기 때문에 거짓에 대한 케이스가 실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참값이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 선택자에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선택자 라벨에 있는 쪽에 코드가 실행이 되게끔 되는 것이 케이스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정지하겠고요. 다음 PPT 넘어가서 케이스 구조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니까 케이스 구조라고 해서 케이스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선택자에 불리언 상수, 숫자형 상수, 문자열 상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케이스 구조는 불리언 상수 외에 숫자형 상수와 문자열 상수, 그러니까 상수라고는 했지만 컨트롤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 3개가 케이스 선택자에 연결이 되었고 선택자 라벨이 그에 따라서 변경이 돼서 케이스 선택자에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선택자 라벨에 알맞는 케이스가 선택되었고 코드가 실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불리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해 봤고요. 불리언이 아닌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숫자형 컨트롤을 넣어볼게요. 숫자형 컨트롤. 컨트롤은 프론트 패널에서 만들어 줄 거고요. 숫자형 컨트롤을 만들어서 케이스 선택자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숫자형 컨트롤을 만들어서 케이스 선택자에 넣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불리언을 연결했을 때 선택자 라벨은 참과 거짓이었죠. 근데 참과 거짓이었다가 숫자형을 연결했더니 0과 1 숫자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0과 1의 숫자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참과 거짓이었을 때, 불리언이 케이스 선택자에 연결됐을 때 안 붙어있던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 선택자 라벨은 0과 1밖에 없죠. 0과 1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0과 1 케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숫자형에 0과 1이 아닌 숫자 2를 넣게 되면 얘는 어떤 케이스를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 선택자 라벨은 2라고 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때 2라고 하는 케이스가 없을 때 선언을 실행하겠다 하는 부분이 이 기본이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즉 0과 1은 각각에 대한 케이스가 선택될 거고요. 2를 넣으시면 기본이라고 붙은 0의 케이스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0일 때는 거짓의 값이 들어오고요. 1일 때는 3의 값이 들어오죠. 그럼 제가 여기다 2의 값을 넣으면 기본 케이스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3도 거짓. 이런 식으로 숫자형에는 기본 케이스가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숫자는 무한하죠. 숫자 같은 경우는 무한한 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케이스로 만들 수 있는 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무한해질 텐데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본 케이스가 붙는 거고요. 숫자 외에 문자도 기본 케이스가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문자열을 연결했을 때 제가 선택자 라벨에 거짓과 참이라고 하는 문자 상수만 있다고 할게요. 문자만 있다고 할게요. 근데 문자 쪽에 거짓과 상수 외에 중간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었어요. 그럼 중간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으면 선택자 라벨은 중간이라고 하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 케이스를 써서 중간이라고 하는 문자를 기본 케이스에 해당하는 코드를 수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형 외에 문자열에도 기본 케이스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리언 외에 숫자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숫자 외에도 문자열도 똑같기 때문에 문자열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 구조에서 터미널 처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 부분은 불리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불리언 상수를 하나 놓고요. 이 부분을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이러면 상수가 참일 때는 참 케이스가 실행이 되고 상수가 거짓일 때는 거짓인 케이스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참상수, 참 케이스 안에 있는 참상수를 밖으로 빼주고요. 그리고 거짓 케이스 안에 있는 거짓 상수를 빼줄게요. 그리고 나서 참일 때는 AND를 거짓일 때는 OR 게이트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AND일 때는 둘 다 T일 때만 참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F 값이 나올 거고요. OR 게이트는 하나라도 T면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true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어떤 거냐면 터미널 쪽을 볼 건데 지금 true랑 false 상수들이 이렇게 케이스 좌측에서 케이스 좌측에 연결됐죠.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오고 있죠. 입력으로 들어올 때는 속이 꽉 찬 노드로 그려졌죠. 지금 이제 그것과 반대되게 출력으로 나갈 때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럼 출력으로 나갈 때를 비교할 건데 이 AND 게이트에서 출력을 한번 빼볼게요. 그리고 Y 값에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연결했더니 속이 빈 노드가 나와요. 속이 빈 노드. 이 말은 뭐냐면 입력 같은 경우 입력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모든 케이스에 접혀져서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속이 꽉 찬 노드로 생성이 되는데 출력으로 나갈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참 케이스에 대해서 출력이 나갔지만 거짓 케이스에 대해서는 와이어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모든 값에 대해서 값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해갖고 속이 빈 노드로 형성이 됩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것이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시면 어느 정도 속이 찬 노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불리언 외에 숫자형도 똑같고요. 문자열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을 해주면 어떤 게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모든 케이스에 값을 넣지 않아도 값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리언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false 값이 들어가고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아무것도 없는 스페이스 값, 빈 블랭크 값이 들어가고 숫자형으로는 0의 값이 들어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챕터에서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제작해 볼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걸로 케이스 구조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PPT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배워볼 구조는 이벤트 구조이고요. 이벤트 구조는 케이스 구조랑 좀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냐면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참가 거짓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 버튼이 눌렸냐, 아니면 마우스 힐이 움직였느냐, 아니면 어떤 키보드 버튼이 엔터 친다든가 아니면 1이라는 버튼을 눌렀느냐,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구조 탭에서 꺼내실 수 있고요.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우측 클릭하시고 팔레트에서 구조, 이벤트 구조를 꺼내시면 되겠고요. 이벤트 구조를 꺼내면 얘도 똑같이 서브 다이어그램이 생기고요. 서브 다이어그램이 생기고 케이스 구조처럼 선택자 라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시계라고 하는 것은 타임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타임아웃은 제가 실습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 구조를 꺼냈으니 이벤트 구조가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이벤트 구조 안에, 이벤트 구조 밖에 while 루프 하나 만들어 줄게요. while 루프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불련을 확인 버튼하고 정지 버튼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추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자 라벨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 이벤트 케이스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벤트 케이스 추가. 그럼 이벤트 편집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하나 떠요. 저는 확인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추가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에 대해서는 값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벤트로 추가할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인 버튼이라고 하는 얘의 값이 변경됐을 때, 그러니까 클릭되면 false에서 true가 되거나 또 클릭하면 true에서 false가 되거나 이렇겠죠. 그때 이벤트 구조, 여기 안에 있는 구조를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확인 버튼이라고 값 변경이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 대화 상자라고 하는 데에서 단일 버튼 대화 상자,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한번 클릭해서 넣어 볼게요. 그리고 메시지에 확인 버튼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는 OK라고 할게요. OK. 그리고 얘네를 전체 선택해서 Ctrl C, Ctrl V, Ctrl V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쓰일 거니까 나중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이 부분을 일단 지금 실행되면 얘네들이 버튼이 뜰 거니까 구조에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라고 하는 것을 한번 꺼내 볼게요. 그리고 얘네를 감쌀게요. 이렇게 해서 비활성화가 됐다는 거는 얘네를 실행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나중에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확인 버튼이 값 변경이 됐을 때 이 코드를 실행하게끔 한다 했고요. 그럼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마우스 커서가 들어올 때를 한번 볼게요. 마우스 커서 들어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정지에 대한 이벤트니까 정지를 이벤트 안에 넣어주고요. 마우스 커서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건 이 불리언 버튼 안에 마우스 커서가 들어왔다라는 뜻이 돼요. 그때를 보는 거고, 여기다가 프로그램이 정지되게끔 true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정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 노드, 속이 조금 찬 노드 어디서 많이 봤죠? 저희 방금까지 케이스 구조하면서 터미널 연결 때 본 거예요. 이건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이라고 했었죠. 그때 케이스 구조 때는 모든 출력 부분에 값이 와이어가 연결되어야지 속이 찬 노드가 되는데, 하나라도 연결이 안 된다면 속이 빈 노드가 되고, 이때 사용하는 게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이라고 했죠. 이벤트 구조는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 사용이 되고요. 이때 이 부분은 true가 됐지만 나머지 이벤트에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이 노드에는, 터미널에는. 그러면은 이 터미널에 true 값이 들어가서 얘는 멈추지만 나머지 이벤트 쪽에는 디폴트 false 값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불량 같은 경우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값은 false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확인 버튼에 값 변경된다 해도 false가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 한번 코드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저는
코드를 실행했고요. 확인 버튼을 눌려야지 이 코드가 실행될 거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단일 버튼 대화 상자가 뜹니다. 확인 버튼에 OK가 떠서 OK 됐고요. 그럼 이제 저는 이거 정지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커서가 들어오면 멈춘대요. 마우스 커서가 들어오면 정지 버튼 뜨고 OK 누르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 구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타임아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타임아웃은 말 그대로 시간 초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설정한 시간 동안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다가 상수를 만들어 주거나 컨트롤을 만들어 주면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상수 생성하면 디폴트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말은 무한정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타임아웃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5000이라고 넣었어요. 5000. 얘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미리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5000이라고 한다면 5초. 그러니까 5초 동안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타임아웃 코드를 수행하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이 확인 버튼을 저는 타임아웃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초 동안 버튼 안 누르고 마우스 커서 안 가져 볼게요. 그럼 실제로 얘가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5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타임아웃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벤트 구조도 마무리 짓고 4장 챕터 4 의사결정 구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번 강의까지 저희가 그 넷부에 대한 구조 기본 개념 배웠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묶어서 관리하는 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루프 배웠죠.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코어 1에서는 기능적인 건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건 다 배웠고요. 이제 앞으로 파일 쓰는 거나 뭐 디버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능적인 거라기보단 추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조합해서 마지막 챕터 때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배울 건데 그걸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부분들, 기능적인 부분들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강의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챕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